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에 있는 관절병원인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에 발생이 되는 견봉, 쇄골 관절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주제는 견봉, 쇄골 관절염의 올바른 치료가 무엇인가, 견봉, 쇄골 관절염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봉, 쇄골 관절이 어딘가 좀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견봉, 쇄골 관절은 어깨 위쪽에, 바깥쪽에, 이쪽에 있는 쇄골하고 이쪽 견갑골에 견봉이라는 뼈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관절이 견봉, 쇄골 관절이 되겠는데, 이 견봉, 쇄골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그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 견봉, 쇄골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견봉, 쇄골 관절염의 모식도가 되겠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견봉, 쇄골 관절염이 오게 되면은 염증이 생기면서 뼈가 녹아서 뼈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고요. 관절 안에 염증도 생겨서 물도 차고 붓고 하는 그런 병이 되는데, 주로 증상이 생기면은 딱 그 자리가 아픕니다. 견봉, 쇄골 관절이 아프고, 주로 이제 팔을 움직이고 할 때 통증이 오는데, 이제 제일 아픈 상황이 견봉, 쇄골 관절에 스트레스가 가는, 이렇게 팔을 안쪽으로 꺾거나 하는 이런 자세 때 통증이 아주 심하게 되고요. 팔을 들고 내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내릴 때도 통증이 올 수 있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사진은 견봉, 쇄골 관절염이 있는 분의 엑스레이 사진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꽤 진행이 된 분인데 뼈가 이미 녹아서 뼈의 모양이 일부 없어진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통증도 아주 이제 심한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이 견봉, 쇄골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은 대부분 이제 외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외상이라면 다쳤다는 걸 의미하는데, 주로 이제 견봉, 쇄골 관절 사이에 인대가 있는데, 그 인대가 다친 경우가 있는데, 인대가 어떤 경우에 다치냐면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데 어깨 옆으로 넘어지는 경우에 견봉, 쇄골 관절이 심한 경우에 탈구도 되지만, 탈구가 되지 않아도 인대가 이게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관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같이 손상이 오거든요. 이 디스크가 손상이 오게 되면 관절염으로 급속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제 진단이 잘 어려운 것이, 디스크나 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나 엑스레이 같은 데 잘 안 나타나거든요. MRI 찍으면은 사실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처음에 어깨가 이게 넘어져 다쳤는데 처음부터 이게 MRI 찍는 분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설령 아파도 관절염이 이제 진행되는 것을 초기엔 진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은 뼈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때 이제 진단을 받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그 견봉, 쇄골 관절에 통증이 있는 분들을 오게 되면은, 그 견봉, 쇄골 관절을 중심으로 찍는 엑스레이가 따로 있는데, 그걸로 저희가 이제 장카뷰라고 하거든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것은 그 견봉, 쇄골 관절염이 있는 분의 초기 엑스레이 소견이 되는데, 이쪽 좌측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견봉, 쇄골 관절에 염증이 있으면서 이렇게 하얗게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일부 녹아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좌측에 있는 것은, 좌측 뼈는 이제 정상인데 크게 이상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MRI도 찍게 되는데, MRI 찍게 되면 진단은 비교적 쉽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MRI 사진이 되는데, 관절 부위에 하얗게 염증이 있고 물이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이게 진행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뼈가 녹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뼈가 이렇게 하얗게 녹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통증이 이제 꽤 심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견봉, 쇄골 관절염이 왔다고 해서 처음부터 사실 수술을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초기에는 이제 염증이 있는 것을 가라앉히거나 물을 말리는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염증이 가라앉은 후에 통증이 있다면 충격파나 비도적인 치료가 이제 우선시 보통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병이 더 이게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미 진단받을 때 병이 상당히 진행이 됐다면은 이런 비도들적인 치료에는 효과가 없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렇게 비도들적인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그 통증의 정도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하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점점 엑스레이나 검사상에 병이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한다면은 수술적인 치료가 당연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견봉, 쇄골 관절염은 어느 정도 병이 진행이 됐을 때는 비수술적인 치료는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견봉, 쇄골 관절염이 진단을 받을 때쯤 되면은 꽤 진행이 돼서 수술을 권한 의사들도 많고, 환자분도 이제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
최근에도 이제 저희 병원에 견봉쇄골 관절염으로 이 지역에서 온 분도 있지만 대전이나 서울 쪽에서도 문의하거나 직접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궁금해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병원에서 수술을 권하는데 어떤 의사는 절개를 해서 수술하자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내시경으로 하자는데 서로 이제 상반된다는 겁니다. 의견이 어떻게 서로 좋은지 나쁜지를 환자분들이 판가름이 잘 안 간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견봉쇄골 관절염의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봉쇄골 관절염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는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염증 있는 뼈를 일부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염증 있는 뼈가 있게 되면 관절 사이에 있는 뼈가 이렇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충돌이 되는데, 그럼 그걸로 인해서 통증도 오고 뼈들이 더 손상이 되고 염증이 생기고 물이 차기 때문에 손상이 있는 뼈의 일부, 주로 이제 쇄골이 되는데, 쇄골의 일부를 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주 수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쪽 좌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쪽 부위가 이제 견봉쇄골 관절이 되는데 빨갛게 보이는 분들이 염증이 있다는 걸 표현한 거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일부, 쇄골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 그 수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절개를 하는 수술은 비교적 쉽습니다. 직접 열고 들어가기 때문에 병변에 있는 부위를 정확하게 보고 뼈를 잘라내는 문제도 있지만은, 단점이라면은 아무래도 정상적인 조직이나 살을 자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한 부담감이 있고, 관절경은 사실 관절경으로 인한 그 수술적인 흉터나 상처는 적은 반면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충분히 뼈가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남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 관절경 수술은 경험이 많은 의사나 이미 그런 수술을 많이 해서 결과가 좋은 그 병원이나 의사분이라면은 당연히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법이 당연히 더 좋겠죠.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그 견봉쇄골 관절염에 대한 쇄골 절제 수술을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주 그 결과가 뛰어난 이미 그런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잠깐 실제 수술한 그 예를 보시면은, 대부분 이런 분들 수술을 이제 내시경으로 들어가게 돼 보면은 인대도 파열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동영상과 같이 중간에 이제 디스크가 있으면 디스크가 다 녹아서 없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안에 이제 염증 조직을 제거를 하는 수술을 먼저 하게 되겠고요. 고주파 수술 장비를 이용해서 염증 조직을 지금 제거하는 사진을 보고 계시고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은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라있어서 서로 충돌이 되고 염증 있는 뼈를 제거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원이 쇄골에 염증이 있고 이게 돌출되어 있는 뼈를 지금 갈아내는 그런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갈아낸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동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버라고 해서 저희가 돌아가는 절삭기가 있거든요. 이런 걸 이용해서 뼈를 갈아내고 있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충돌이 서로 뼈가 안 되게 한 10mm 정도를 뼈를 갈아내게 되면은 큰 무리 없이 수술은 잘 끝나게 되겠고,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이 수술 기구가 한 5mm 되는 건데 한 2개 정도 들어갈 거리가 되니까 한 10mm 정도 뼈를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간혹 이제 이런 수술을 하셔야 될 분들 중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뼈를 많이 잘라내면은 뼈를 잘라내는 걸로 후유증은 없느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뼈를 많이 잘라낸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어떤 문제냐면은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나 힘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능들이 일부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수술하듯이 10mm 정도만 그 제거를 하게 되면은 근육이나 힘줄에 대한 손상도 크지 않고 근력도 크게 그 손실이 없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수술 전후 엑스레이 상황에서도 확실히 구별이 될 정도로 뼈가 제거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폭이 크진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mm 정도 되는 거리고요. 좌측에 있는 것은 수술하기 전, 우측에 있는 것은 수술 후의 사진이 되는데, 잠깐 이걸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좌측에는 뼈 사이 이렇게 간격이 거의 없이 움직일 때마다 서로 충돌이 돼서 걸려서 통증이 일어날 수 있다면은, 이쪽 우측에 있는 사진은 뼈 사이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통증은 해결이 되고 충돌이 난 염증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결과를 얻은 예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견봉쇄골 관절염에 대한 올바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에는 사실 주사나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견봉쇄골 관절염은 장기적으로 보면 병이 진행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뼈가 녹거나 염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처음에 병을 진단 내렸는데 이미 뼈가 손상이 있고 녹아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은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아가셔서 내시경으로 큰 무리 없이 수술하신다면은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생활을 복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견봉쇄골 관절염에 대해서는 내시경을 이용한 원위쇄골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